자, 그래서 이제 관리 제일 첫 번째 챕터 들어가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의 기출이 되었던 거는 우리가 관리, 행정, 리더 이거 비교했던 거는 다 시험 문제 기출이 되었었습니다. 10년을 봤었을 때 여러분들 기출문제 푸셨을 때 10년 보시는 것도 좋지만은요. 최근 5년 거만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너무나 깊이 있는 걸 보게 되면 이게 그 5년 단위로 봤었을 때 취재위원의 경향과 그 다음에 우리의 현상, 조직의 현상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도는 중요해서 진짜 뿌리가 박혀서 100년의 역사가 있다 이런 것 등은 중요한 거는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으나 새로운 통제 방법이라든지 조직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도 제가 학교 다녔을 때에 배우지 않았던 통제 영역들이 지금 최근에는 학부생들 때부터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기출문제 그렇게 굉장히 많은 오래된 걸 많이 라고는 하지 않아요. 10개년도 솔직히 많습니다. 5년 동안의 패러다임을 보고 상황을 보고 그 추세를 봅니다. 5년만 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시는지 알겠죠? 5년만 보시고 들어가셔서 우리가 꼭 그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그 영역에선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관리다. 그럼 관리 영역에선 똑같이 나오지만 그 내용은 많아요. 광범위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좁게 하고자, 축약하고자 이제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 파이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관리는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원을 배분한다. 자, 환경을 적응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을 때 이 사람들을 잘 관리를 해야만 뭘 달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직을 하지 않고 꾸준히 갈 수 있다. 그래 조직의 목표를 달성을 할 수가 있으니 관리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관리예요. 페이율도 나오고 규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규칙 기출이 되었던 문제죠. 규칙의 7개의 관리 활동 보시고 가고 우리 간호관리학에서도 꾸준히 강조되었던 그럼 영역이기도 합니다. 자, 관리와 행정의 차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관리 같은 경우에는 법적 제약이 없지만 행정은 엄격하게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리의 이론이 이제 다발적으로 시험 문제에 100% 출제가 된다라고 하고 여러분들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전적 이론은 100년의 역사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전적, 현대적. 자, 그래서 고전적 이론에 대해서는요, 과학적과 행정 관료제가 있고, 인간을 기계적인 능률로 생산성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구조, 그 다음에 경제적인 인간, 그리고 다 오픈마인드가 아니었어. 그래서 폐쇄 체계, 그다음 접근 방식은 낮은 경험성으로 인해서 무조건 일만 열심히 해라는 그런 주의가 있었고, 이거에 대한 부작용이 생겼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 그 다음에는 신고전적인 조직 이론이 등장을 하게 됐다. 너무나 생산 측면에만 있었다. 그래서 인간을 좀 바라봐줘 라는 의미로 이제 인간관계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비공식적인 것을 강조를 하게 됐죠. 자, 그러고 났더니 이 두 개는 약간의 폐쇄예요. 얘도 뭐 소극적인 환경관이지만 폐쇄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봤더니 상황에 따라서 달라. 상황에 따라서 다른 현상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조직이론, 체제이론, 그 다음에 체계이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론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수업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는 이론의 발전 단계를 볼 텐데, 첫 번째 이제 고전적 조직 이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학적 관리 이론이죠? 테일러주의입니다. 자, 테일러주의가 정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효율성, 생산성 향상시킨다. 그 다음에 시간 동작 연구했죠? 그러면서 시간 동작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작업 표준화를 마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생산율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했어요. 일 열심히 한 사람한테 돈 더 줬어요. 성과급. 그래서 생산성, 인간보다 생산이다. 간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펑셔널, 기능적 간호 문답, 액팅하는 사람, 차팅하는 사람 나눴죠. 그리고 성과급이 있었구나. 그 다음에 간호 업무량의 분석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줬고 100년의 역사, 아직까지도 쓰임을 받고 있다. 그래서 과학적 관리로는 지속적으로 많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과정론. 관리는 우리가 말했던 아까 페이얼, 그 다음에 규칙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자, 전체적인 조직을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조직 관리. 그래서 페이올에 5개 기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가 있었고, 간호의
5가지 기획부터 통제를 우리가 간호관리 과정에 활용이 됐고 대부분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의 과정론에 우리가 원칙이 저렇게 나와 있어요. 원칙, 분업의 원칙, 권한의 원칙, 규율의 원칙이 나와 있죠? 자, 명령, 통일의 원칙 보세요. 어떤 행위도 조직 구성원들은 한 사람의 상사에게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두 채널이 있다? 그럼 혼동이 오게 되겠죠? 혼동만 올 뿐만 아니라 두 상사가 갈등이 일어나서 싸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명령 통일의 원칙, 지위, 공동의 우선, 그 다음에 합당 보상, 자, 집권화의 원칙, 권한이 중앙에 집권되어 있다. 지금은 우리가 과학적 관리주의죠. 여기 나와 있는 고전적 조직 이론이기 때문에 우리 집권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그 다음에 계층적 조직도 그렇죠. 최고 관리자부터 우리가 그 밑에에 제일 말단에 있는 조직 구성원들까지 모든 계층의 단절됨 없이 명령과 보고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게 계층 조직의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질서의 원칙, 그다음 공평의 원칙을 보시면 되고 고용, 그다음 창의, 사기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자, 관료제 원칙, 공무원 사회가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는 막스 베버를 잊어버리시면 안 되시죠. 막스 베버, 조직의 공식적인 시스템을 강조를 했어요. 합리적 법적 권한에 기초를 둔 관료제 모형입니다. 자, 그래서 직위의 계층화, 그 다음에 규칙, 표준, 절차, 규범 이런 말이 들어가면 관료제라고 찍으시면 돼. 거기에 또 우리가 공식화된 문서, 공문으로 싸운다, 공문으로 주거니 받거니 한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간호에 적용되는 거는 우리도 업무에 문서 처리를 하고요. 전문 지식과 기술의 육각과 인사정책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료제는 저러한 공식적인 시스템, 문서, 막스 베버 이 정도까지 우리가 키워드 알고 넘어갑니다. 자, 과학적 관리로는 테일러, 그다음 행정, 페이얼, 관료제, 베버. 그래서 이거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했던 표 참고하시고요. 자, 저렇게 하다 보니 너무나 생산과 기계적 중심, 네, 그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엄청났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1930년대인가요? 그때에 우리가 신고전적 조직 이론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신고전적 조직 이론에 인간관계론이 등장하는데, 자, 인간의 측면을 바라본 거는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특징적인 거, 인간의 인격을 감정이라는 심리적인 특성을 가진 주체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인간을 인간답게 좀 생각을 해줘. 왜 이렇게 기계 다루듯이 하니? 얘가 사람인데 기계도 아니고 말이야. 뭐 이런 것들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손 실험을 계기로 인간관계를 발전시켰다. 호손 공장에서 이제 그 실험을 하게 된 거죠. 그 결과를 봤더니 뭔가 그 여러 가지의 그 실험 연구가 있었죠. 뭐 조명 실험, 뭔 실험 뭐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했는데도 이 꼴 나왔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의 측면에 비공식적인 집단을 중심으로 사기가 형성이 된다. 진짜 과자 하나 더 주고 빵 하나 더 주고 잘한다 해줬을 때에 그때 더 생산성이 더 높아지더라 라는 것을 여기 실험 연구에서 밝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간관계론은 동기부여, 대인관계, 새로운 분야에 대한 이론을 전개한 길을 마련을 해줬어요. 그래서 연구가 많이 이제 시작이 됐겠죠? 자, 인간관계론의 조직이 없는 인간으로 비판을 또 받았어요. 너무나 인간의 측면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심을 잡을 수가 없네.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인간관계론이 인간 측면을 더 강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간호에 적용을 했던 것은 어떤 거냐? 인사상담제도, 고충처리제도, 참여관리 방식 등이 적용되고 있고 지금 직무 개선에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죠? 여기 말고 이따 뒤에 나가서 직무 확대, 직무 충실화 제한 제도가 있고요. 동기부여, 그 다음에 인간관계 증진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간호에 다 적용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생태과학론은 동기부여 리더십 이론으로 중심으로 됐고 또 메슬로우, 알더퍼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적인 조직 이론, 자, 이런 것들이 폐쇄적이었어 너무. 그래서 이거를 오픈마인드로 개방체계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체계 이론 같은 경우에는 연결되어 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개방체계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인터랙션,
이렇게 상호작용이 결합된 세계이다라고 해서 투입과 변환 과정과 산출에 대한 환경에 둘러싸이는 피드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와? 체계 이론의 투입 요소는 뭐냐? 이렇게 유형으로 이렇게 나오죠? 변환 과정은 뭐냐? 산출은 뭐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쉽게 설명한 거 변환 과정의 관리 기술이다. 그럼 기획과 통제가 여기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기획과 통제의 하부 영역들 있죠. 의사소통, 뭐 갈등, 의사결정, 뭐 리더, 지휘, 막 이런 것들, 동기부여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변환 과정의 관리 기술로 들어가시게 되고, 이 변환 과정이 종류가 뭐냐라고 하면은 간호관리 과정 그거 생각하셔서 우리가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투입은 인적 자원, 물리적 자원, 자본, 기술, 정보 요거죠.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의 변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됐냐? 산출에 이제 아웃컴이 나와. 제품, 서비스, 이제 제품이 완성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재무 성과, 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산출 요소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속 이거는 연결되어 있다. 피드백을 계속 하고 있다. 순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더 자세하게 투입 요소 보시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 물적 자원, 인적 자원, 기타 이런 요소 등 100% 시험 문제 한번 나오죠? 요거 어디에서도 나와 비슷하게 도널베디언의 뭐 이런 거 있죠. 구조적, 과정적, 뭐 결과, 평가 요소 그거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이것도 해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투입 요소 이렇게 이 요소 등을 보고 근데 과정 요소는 내가 투입된 자원과 상호작용해서 조직의 산출로 전환시키려고 해. 그 과정 안에 있는 거야. 간호관리 과정, 그래서 관리 과정, 기획부터 통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간호의 생산성 향상 및 연구 결과를 한다. 간호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거는 목표 달성. 목표 달성은 얼마나 디벨롭 시켜줬느냐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는 것으로 이 산출 요소, 이 과정을 거쳐서 얼마나 우리 목표 달성 해줬니? 양과 서비스의 양과 질. 우리 만족도 굉장히 좋았어. 간호의 시간과 재원 일수 다 줄일 수가 있었어. 그래서 조직의 활성화가 굉장히 또 높아졌어. 야, 우리 환자들도 만족도 굉장히 높아졌단다? 이런 것들이 산출 요소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요소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상황 적응 이론 보세요. 우리 시험 문제에 그 기출 문제 이렇게 나왔죠. 최근에 이론이 뭐냐? 관리 이론이 뭐냐? 그러면 최근에 뭐 1번 과학적 관리 이론, 2번 인간관계 이론, 3번 관료, 그 다음에 4번 상황. 그럼 뭐 찍어야 돼요? 상황 찍어야 되죠. 최근의 관리 이론이다. 자, 상황의 적응 이론. 조직 외부의 환경이 조직과 그 하위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의 유의성이 높아지는 시스템 간의 관계를 설명하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 적합한 유일 최선의 조직화 방법은 존재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를 한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뭐가 되겠습니까? 모든 상황에 적합한 유일한 그런 관리 방법이 상황에 따라 적용된다. 네, 적용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의 유일성, 조직의 유일성이 뭐다? 목표 달성이야. 생산성이 향상될 수가 있대. 이런 것들이 상황 적응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조직 내 외부의 요구에 가장 잘 적응하는 조직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요인을 규명하는 거다. 조직의 효과성, 조직의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요인을 규명하는 이론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론이라고 찍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효과적인 지도성의 유형은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또 강조를 또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고유의 변수는요, 상황 변수, 환경, 기술, 규모가 있었고, 조직의 특성 변수는 조직 구조, 관리 측의 관리 과정이 있고, 조직의 성과 변수는 효율성과 능률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상황 이론에서는요, 요거 마지막, 조직의 성과 변수, 효율성과 능률성, 네, 요거가 상황 변수와 조직의 특수성과 적합성, 유무에 따라 유일성이 결정된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효율성, 비용 효과 대비 산출은 어때야 돼? 아웃컴은 어때겠어요? 굉장히 높아야 좋아하겠죠. 조직이나 뭐 사장님이나 다 그러겠죠. 자, 그래서 고유 변수가 기억니은 큰 것만 있다라고
보시고 넘어갑니다. 만약에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면 그 의미의 적응에 따라서 상황 적응 이론이라고 아마 시험 문제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 이론에 대한 상황 변수, 조직의 특성의 변수, 조직의 유효성의 변수 이런 것들이 하위 우리가 그 고유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표 관리 이론입니다. 관리의 세 가지 영역. 1. 관리, 근로자를 관리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 목표 관리 이론은 MBO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자, 상관은 위에 있는 최고 관리자는 목표에 의한 관리를 위해 기본 툴을 개발하고 부하 직원의 그 목표를 제안해서 상관과 부하 간의 목표가 합의되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MBO도 그렇잖아. 어떻게 이 둘이 상의를 해. 거의 뭐 큰 뼈대는 뭐 누가요? 상관에서 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상관과 부하 간의 목표가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목표 관리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단계마다 개발되어져야 한다라고 봤고,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생산적이다. 예를 들어 목표 관리 이론에서 목표의 의미는 직접 간호 시간이 지난해보다 30분 증가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목표를 설정을 해놨어. 수 선생님하고 설정을 했어. 그게 바로 이제 직접 간호 시간을 우리가 3시간 30분 더 증가시키려고 목표를 설정해놨어요. 그러면 그 목표가 달성되도록 관리가 들어가겠죠? 관리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할 거죠? 근데 그러한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조직의 유효성, 조직의 목표 달성을 도달을 했어요. 그게 바로 30분이 증가가 된 거죠. 직접 간호 시간은 증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의 그 목표 관리 이론에 생산성이 증가하고 조직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고 결국에는 우리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져. 왜? 상관과 부하가 함께 부하도 같이 목표를 우리가 설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 목표에 합의될 수 있도록 우리도 열심히 거기에서 도와줬거든. 그리고 우리를 포함시켜줬거든. 부하 직원들을 포함시켜줬거든. 그래서 직원의 사기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목표관리 이론의 장점으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오스 이론, 혼돈 이론입니다. 난 그냥 이게 정답일 것이다. 그게 카오스 이론이 정답일 것이다. 조직의 환경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응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마치 사람 움직이는 것 같았대요. 계속 변하고 있어요. 왜? 살아야 되니까. 조직, 요즘에 생존기업, 코로나 시대에 그 예시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 굉장히 많은 사업장들이 문을 닫아요.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 그럼 그런 환경, 어쩔 수 없는 코로나의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다른 대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꼭 지속적으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생존 기업에 맞춰서 마치 살아 움직이는 조직의 시스템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카오스 이론, 혼돈 이론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시스템은 복잡한 연결 속에서 스스로 적응하는 신축성과 융통성이 있어. 당연하겠죠. 탄력성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에서 계속 공격을 해도 다 받아쳐주는 거야. 다 끊임없이 그거에다 반응을 하고 딱 적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카오스 이론, 이게 정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 표 하겠습니다. 한 표. 자, 그 다음에 간호관리 봅시다. 자, 간호관리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간호 인력의 기술과 노력, 자원 활용 등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간호사의 활동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주축하고 지휘하고 통제하는 그 과정이 되겠고, 그 과정이 이제 한 페이지 넘겨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간호관리 왜 해야 되냐고. 정보기술 발달됐어요. 과학기술 발달됐어요. 서로 다 의료기관끼리 경쟁력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고객의 감동, 만족을 넘어서서 고객을 울려야 돼. 너무나 감동 먹어서. 그러한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경쟁력에서 이겨야 돼. 앞에서 말했던 카오스 이론처럼 어떻게 계속 공격을 하고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관리로 하나의 통제를 해서 기획부터 우리가 시작돼서 이제 통제 과정을 거쳐서 더 우리의 그 조직의 운영에 또 생존에 이바지를 하겠다. 관리인데 필요하고요. 욕구가 다양합니다. 욕구가 다양한다는 건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는 거고, 환자 안전, 질 관리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이 굉장히 또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 관리 중요하고,
우리가 간호관리 필요성이 그렇고 중요한 거는 양질의 질량상, 조직 전체 효율성, 환자 회복 되게 빨라질 거고요. 전문적인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죠. 자, 간호관리의 목표에서 시험 문제 나오죠. 간호관리 목표 시험 문제. 우리가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나오는 거는요, 합쳐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른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안 나오겠죠. 다만 그 간호관리의 목표는 어쨌거나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는 거야. 고객의 감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너도 만족, 나도 만족, 서로가 다 만족을 하는 그러한 관리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간호 성과를 추구를 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간호사들의 수행한 활동 및 업무의 결과를 의미를 하게 되는 게 간호 성과야. 그래서 바람직한 산출을 가져오는 일련의 체계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러한 일련의 체계를 무엇으로 평가를 할 거냐라고 나와서 우리가 이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다발적으로 출제가 되죠. 지금 간호 성과를 위해서 효과성과 효율성이 나와 있지만 어떠한 간호의 평가 요소로 들어갔었을 때의 이 효율성과 효과성은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지역사회 간호학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과성을 평가한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께서 설정하신 목표 달성 정도를 의미합니다. 목표 달성 정도. 그래서 목표를 최대한 설정을 하시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매진하셔야 되고, 효율성은 자원의 활용 정도야. 투입을 했으면, 그 100만 원 값에 뭘 투입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100만 원 값을 그대로 아웃컴 냈다. 그러면 이제 목표 달성은 한 거지만, 효과성은 있지만 효율성에서는 제로예요. 그렇죠? 투입 대비 더 많이 산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투입 대비 최소한의 자원을 투입으로 최대한의 산출을 달성하는 거. 그게 효율성이 되는 거다. 얼마나 효과성도 목표 달성됐고, 근데 그 목표 달성에 있어서 어머 나 자원을 조금밖에 투입 안 했는데 최대한의 결과가 나왔어. 와, 사업이 정말 잘 됐어 라는 것을 나타내면 얼마나 우리가 간호 성과가 있겠어요. 생산성이 엄청나게 아웃컴이 좋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에 비교한다, 매번 나온다, 핵심 키워드는 이 노란색이다. 노란색이다.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다른 거는 뭐 잊어버려도 되죠. 근데 요거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간호관리 과정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관리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 순환하는 일련의 과정이에요. 피드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하나, 둘, 셋, 넷, 5개의 과정을 이 간호관리학의 꽃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거의 공무원 시험에서도 거의 비중이 60% 정도, 60%, 70% 정도 거의 다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하나씩 보도록 합니다. 기획이 정답이 되려면 이번에 조직이 간호 국가고시에서 원래 이거 안 나왔거든요. 나왔어요. 조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획 정의를 본다. 조직 달성해야 될 목표 설정해요. 왜 기획안을 왜 짜?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 실패를 해도 최소한으로 하려고 이 기획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전부터 시작해서 이런 필요한 재무 계획, 그리고 변화 관리까지 하는 과정입니다. 기획. 자, 조직. 자, 기획 끝났어. 그러면 조직을 어떻게 해야 돼? 사람 만들어서 이제 조직해야 되겠죠. 조직화의 공식 구조를 만듭니다. 직무를 관리하는 적합한 환자 전달 체계 유형. 환자 전달 체계 유형 동그라미 유형 조직에 들어가. 결정하는 관리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조직 하셨고, 그 다음 인사, 사람을 뽑아야 되겠죠? 인사 채용이나 계획 확보, 유지, 보상, 개발, 그 4개 단계 있죠?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그래서 면접 비용, 채용, 오리엔테이션, 인력 배치와 관련된 건 인사라고 찍으시면 되고, 지휘는 직무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동기부여, 리더십 나오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통제. 내가 정말 업무 성과를 계획한 목표와 비교, 평가, 목표에 미달된 것을 수정 조치하는 거다. 목표에 미달된 것을 수정 조치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빠른 길로 가고, 최대한 진짜 사고 안 치고 고든 길로 가가지고 우리가 목표 달성하느냐. 그럼 통제해야지. 컨트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최대한 빠른 길로. 그래서 우리가 질 관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문직 단체의 통제 업무를 포함을 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학생 키워드로 우리가 시험 문제 혹시 모르겠어요. 이번 연도 한번 대비해 보시고, 그동안 안 나와서, 그동안 좀 쉬었어요.
쉬어서 안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준비한다. 자, 그래서 간호관리 체계 모형에 스완스버그, 길릭스, 그 다음에 더글라스, 셀리번과 데커. 노란색 칠해놨죠? 자, 셀리번과 데커, 스트레스, 핵심 키워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호관리 체계 모형은 아까 체계 모형 했었던 것처럼 이거는 굉장히 다 나온다 라고 했던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투입, 물리적 자원, 인적 자원, 기타가 들어갔고 변환 과정, 간호관리 과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간호관리 과정에 기획은 의사결정, 재무, 시간이 나와 있고 조직은 조직구조, 조직문화, 조직변화, 직무관리, 간호전달 체계, 간호전달 체계 우리 여기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혼동이 많이 오시는데 간호전달 체계입니다. 인사, 확보, 개발, 유지, 보상, 유지 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경력개발, 노사협정까지 들어가고 지휘, 리더십부터 시작해서 스트레스 관리, 통제는 의료의 질과 관리. 이거 밑에 있는 거 우리가 다 배우고 공부했잖아. 그렇게 다 기출이 되었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요거가 변환 과정이다. 쉽게 생각합시다. 라고 해서 기획부터 통제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거고, 자, 이러한 변환 과정을 통해서 산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호의 질, 만족도, 이직률, 뭐 여러 가지 사망률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러한 간호관리 체계 모형에 따라서 시험 문제 나온다.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최고 관리자. 최고 관리자는 핵심 키워드 거기 나와 있죠? 조직 전체 다 관리한 사람, 장기적인 목표하는 사람, 그래서 간호부장과 본부장, 이사님이 되겠고, 그다음 중간 관리자는 이 최고 관리자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일선 관리자도 그랬죠, 제가? 근데 중간 관리자는 굉장히 애매합니다. 간호과장님 일선 관리자 지휘 조직 감독 하시고요. 윗선에서 장기 계획한 거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 재반 활동을 도와줍니다. 네. 그 다음에 일선 관리자는 실무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관리자죠. 수 선생님이시죠. 구성원과 함께 팀을 형성하고 지휘 감독한다. 그래서 각각의 특성을 알아야 돼. 이 최고 관리자, 중간 관리자, 일선 관리자를 해결을 한다면 뭐 또 해결이 되겠습니까? 네, 관리자의 기능, 카츠가 말한 거 이것도 해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실무적인 기술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기술이다. 스킬이 굉장히 끝내준다. 전문화 분야, 그다 동그라미 치고 암기한다. 그럼 누가 많이 있겠어? 앞전에 나와 있는 일선 관리, 수선생님. 네, 수선생님한테 많이 있는 거잖아요. 수선생님 써져 있어요. 수선생님. 아니, 수선생님이라고 그냥 쓰세요, 여러분들. 자, 인간적인 기술은 모든 계층에서 다 요구해요. 다 똑같이 있어야 되고. 자, 개념적인 기술은 전체, 환경, 조직의 복잡성. 이건 누가 해야 돼? 조직을 전체로 본다? 네, 최고의 관리자가 우리가 이거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최고 관리자는 개념적 기술을 굉장히 많이 추구하고 있고, 자, 중간 관리자 다 똑같습니다. 일선 관리자는 실무적인 기술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카츠에 우리가 이제 관리자의 기능에 대해서 봤어요. 이것도 기출이 많이 되었던 빈출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빈출 영역이면서도 어려운 거 민치버그입니다. 관리자의 역할을 보도록 합니다. 자, 10가지의 특성을 3가지의 역할로 범주화했어요. 관리 행동의 구체적인 범주, 공식적인 권한과 지위로부터의 각기 다르면서 상호 밀접한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정보보급자, 대표자, 협상가, 연결자, 대변자가 상위 계층의 중요한 역할이고 하위 계층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다.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다. 이제 대인관계의 역할로 들어갑니다. 대인관계의 역할. 핵심 키워드, 대표자는요. 자, 다음 중 대인과의 역할이 뭐냐, 아니냐. 이거 쉽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럼 하나 갖다가 넣을 거 아니야. 그러면 사지선다형으로 나오겠죠? 그러나 우리는 공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 대표자, 지도자, 섭외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집요한 분도 계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대표자는요. 의식이나 사회적 법적 문제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암기. 뭔가의 법적 문제 그거 해결을 하려고 가야 돼요. 지도자는 지휘 조정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부하 직원들 핸들링하는 사람. 섭외자. 그래서 섭외자. 단독으로 나오면 그냥 제가 좋아해요, 이거는. 경쟁자, 조직 외부의 사람을 다루는 일이에요. 타 부서나 전문가. 그래서 벤치마케팅하고 외부 사람들을 모시고 오셔가지고 우리의
성과를 위해서, 우리 병원 성과를 위해서, 평가를 위해서 이걸 도와주십시오. 섭외자 또는 연결자, 그래서 타 부서의 타 전문가 이런 분들을 모시고 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보적 역할, 조직의 활동을 위해 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하고 소비자의 욕구와 시장 환경에 급속히 변화할 때 이런 것들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그 관리자의 역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를 모니터링, 감독해요. 정보 관찰, 수집, 선별을 포함하고 있다.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 모니터링. 그 다음에 정보 보급자, 필요한 정보를 누구에게 구성원, 우리가 이제 간호사들에게, 구성원들에게 전달, 전파, 공유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대변자, 입장을 전달하는 거죠. 저희 병원에서는 어떠한 거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조직의 외부의 사람들에게 조직의 입장을 전달하는 거, 대변자 이런 거 역할,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의사결정자, 새로운 목표 활동 동그라미, 여기 동그라미. 이것을 전개할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정보를 사용하는 역할을 한다. 자, 기업가적인 마인드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 사업 추진, 가자! 어떤 사업으로 할까?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만들어서 가자! 우리 조직에서 이러한 사업을, 어떤 새로운 코로나에 대한 마스크 필터가 있어야 됩니다. 마스크 색깔 체인지, 바이러스가 묻으면 색깔 체인지해서 어머! 하면서 이제 데일리로 마스크 체인지 할 거 아니에요. 마스크 계속 재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업 제가 추진할게요. 그럼 저는 뭐가 되겠습니까? 네, 기업가 됩니다. 자, 문제 해결자, 당면하고 있는, 우리 조직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자원분배자는 조직 내에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분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경쟁적인 요구들 중에서 선택을 시행을 하게 되는 것이 자원 분배자가 됩니다. 협상자는 협상을 해야 될 누군가가 있는 거야. 자기만 있으면 독고다이로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2인 이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과 일단은 협상을 해야 돼. 그래서 뭔가의 의견 차이를 합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인간과 집단의 대상으로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거 협상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민츠버그의 관리 기술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카츠 나왔고, 최고, 중간, 우리가 실무의 그 관리자의 특징 등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 매칭시켜서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한다면 다음에 나오는 기획, 여러분들 거기에서 나오는 최고 관리자의 전략적인 방법과 전술적인 방법과 운영적인 방법에 대해서 매칭이 쉽게 되면서 한 문제 공부했다가 두세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 여러분들 이거 관리자 유형, 그 다음에 우리 관리 방법 있죠? 네, 그거 첫 도입 부분에 했던 거 계속 빈출 영역이고 있는 영역이죠. 여기 부분에서 한 두 문제, 거의 이제 20% 돼가지고 60에서 70%는 기획부터 통지에서 다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 나머지는요, 여기 조직 관리에서 나오고 이제 법령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6문제 또는 여기 6문제, 7문제는 거기서 이제 갈래를 타고 나가고, 그 13문제는 이제 기획부터 시작돼가지고 통제까지 해서 아마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간호관리 과정의 기획 파트, 다음 시간에 간호관리 이제 도입을 들어가도록 합니다.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